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박할린 씨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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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98년, 네. 99년, 2000년? 뭐 최소한 엄청 오래됐어요. 20년은 넘은 네. 예, 꽤 오래된 이제 사이인데 이렇게 마주 앉기는 늘 작가와 MC로서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연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스텝으로서 만나다가 네. 이렇게 같이 앉으니까 저도 좀 어색한데 어색해요. 그렇지만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굿스테이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걸음을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뮤지컬이 굉장히 특별한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정사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절에서 놀았다라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네. 사건이 한 두어 개 있었어요. 그 이 월정사에서 그 뮤지컬 리파카 무량을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왜 그 팔각탑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탑돌이를 매년 행사를 그 월정사에서 했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아예 뮤지컬을 무언가를 만들면 탑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2달 안에 쇼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2달요? 내용을 뭘 원하십니까 했는데 탑돌이래요. 근데 제가 98년에 네. 손으로 네. 탑이라는 작품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작품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쇼케이스는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월정사 한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답사를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한 분이 근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엄청 기분 나쁜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니요 뭐 그냥 공부는 대략? 안 했지만 그냥 스며든 게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뭔가를 넘겼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월정사 답사 갔어요. 다른 또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놀랬고. 근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희 선입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또 기자회견에서 근데 계속 그 질문이 계속 나와서 이제 한번 잠재우려고 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하면 다시는 누가 안 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부산의 금정산에 네. 그 금강공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에버랜드 같은 금강공원 안에 네. 그 표 끊고 들어가면 금어사라는 데가 있어요. 금어사. 네. 네. 금어사가 아주 작은 절인데 들어봤어요, 저희 이름은. 집 절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두 분이 저희 어릴 때 아예 이제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무속의 힘이 센 집이어가지고 전혀 편집 안 해요. 무속의 힘이 네, 너무 네. 많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까지는 안 가게끔 하려고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네. 아예 그냥 절을 사서 네. 스님들 모시고 그냥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완전 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는 주말마다 가서 놀고 스님 3분이 계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던 분이어서 저희가 미국에도 그 그림 아직 다 있는데 가면 벌 3마리가 장미꽃밭에 노는 그런 동양화 뭐 동물이 맨날 3마리가 있는 아니면 꽃이 3마리 있는 네, 그래서 저희들 위해서 그려주셨고 저희는 뭐 등 달고 뭐 4월 초팔 보내는 거는 그냥 다 하는 줄 알았고 일상이니까. 네. 스님들 옷자락 잡고 노는 것도 그냥 일상이었고 그리고 거기 근데 난 이런 얘기 왜 처음 듣지 칼린한테?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안 했는데 안 했지만 방송 얘기만 했으니까 구강 얘기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절간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었고 집에 칠성단 있었고 늘 무슨 향은 피우고 무슨 향은 안 피우고 그 과자 집에 들어오면 꼭 칠성단에 먼저 올려놓고 하루 지나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다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인 그리고 거기 절에 그 불교 상이 되게 특이했었어요. 팔이 하나 없는 불교 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 제 느낌에는 이만했던 불교상인데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순금이었어요. 다 지금 도금을 하잖아요. 근데 순금으로 제작을 순금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제 도둑이 하루 들어와서. 근데 얼마나 무겁겠어 그게. 엄청 무거웠지만 왜 순금은 잘라갔구나 얘를. 네, 근데 제일 제일 빨리 자를 수 있는 데가 얇은 팔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나.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서 저는 어릴 때 모든 불상이 손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팔이 2개 있으면 이상해서. 그렇게 컸으니 이제 누가 불교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저래서 큰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스님들이 같은 개념일 거예요. 칼린이 모든 부처님들은 손이 하나만 있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스님들이 이렇게 생기면 불교는 모를 것이다. 그렇죠. 예, 같은 맥락인 것 같긴 싸우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절에서 놀았다. 근데 진짜 저희 할머니 절이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했지만은 거기 그 동굴 안에 흐르던 그 냉수, 그 약수가 물이 되게 추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월정사에서 그 탑돌이 작품을 이제 슬슬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쇼케이스까지는 마치셨고요. 이제 공연이 언제 되는 거예요? 공연은 예상은 지금 23년 뭐 가을이나 24년 초쯤에 본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의도 자체가 뭐였냐면 그거를 달려가기 위해서 올해 이제 이 작품을 준비를 시작을 했고 쇼케이스에서 한 6곡을 선보였는데 그냥 저는 이제 불교 내용을 너무 많이 담는 것보다 그 탑을 세우는 석공의 정신이 뭘까. 근데 그걸 옛날에 써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집어내서 이제 다시 이제 작가한테 새롭게 좀 구상을 하고 또 저희랑 오래 작업을 했던 작곡가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월정사에서도 물론 이제 탑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이제 유형의 것이지만 여기 어떤 또 새로운 혼을 불어넣는 건데 이제 석공 이야기로 가면은 히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창작품이기는 하지만 월정사를 인식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고 불교를 꼭 넣지 않아도 일단 뭐 월정사, 탑 이 두 단어만으로도 불교적인 건 저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불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아닌 어느 나라도 아닌 불투명의 공간과 시 공간이 되는 건데 저희가 어느 특정한 시 공간을 잡아버리면 그 의상과 이런 게 모든 게 제약이 있어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연출로서는. 그래서 무한대의 공간과 시간이 없는 어느 옛날 아득한 불교 국가. 근데 불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모든 뭐 예루살렘에서도 왜 모든 게 이제 그 기독교 베이스나 뭐 그 유태인 베이스가 되는 것처럼 그 석공의 정신도 뭐 뭘 돌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 이게 다 그 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뭐 기도나 뭐 연불이나 뭐나 이런 내용에서 이제 불교가 쫙 깔려 있을 거고 그 주인공이 깨달음을 이제 많이 그 고난과 이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월정사의 뭐 문수보살이 월정사에서 뭐 간직한다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중요시 여기는 보살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문수보살에 대한 내용도 넣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불교로 감싸지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그 내용이나 어떤 그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악기에 어떤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칼린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의 어떤 굉장히 그 대명사가 돼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국악 전통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첼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음악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답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다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너무 국악기로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뮤지컬이어서 물론 그 표현력은 또 서양 그 오케스트라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뭔가를 자아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다 깨고 생각을 해서 음악이 나오게 됐는데
복장과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의상도 어디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음악도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음악을 찾다 보니 이 수많은 주인공들의 캐릭터 거기에 그 왕을 어린 나이에 잃고 여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16살의 해류 여왕 그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탑을 세워야만 나라와 그 국안을 지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과 석공의 또 그 갈 길 먼 어마어마한 내용과 뭐 또 사기꾼 그 사리를 훔쳐가서 뭐 이런 꼭 등장해야죠. 네, 다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되게 크고 깊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음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케스트라 베이스이기는 한데 당연히 국악기는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는 동양의 향기가 있는 그런 악기들도 다 들어가고 타악은 아마 엄청 많이 끝나고 나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되게 꽤 큰 음악인데 분명히 가사와 멜로디를 들어보면 아 이거는 우리 동양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음악. 그럼 그걸 공연을 하나요? 네. 월정사에서. 월정사에서 지난번 쇼케이스 때는 저희가 물론 MR로 했지만 6곡지를 그 큰 대목들을 추려서 공연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부분을 보이게 되고 완성품은 23년 말쯤에 아니면 24년 초쯤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 든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소림사 갔을 때 낮에 가니까 그 소림사 마을에 무술마을 있잖아요. 무술마을에서 뭐 막 무술학교 이제 정말 초등학생부터 막 중고등생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걸 봤는데 밤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출연하는 소림사의 그 산이 전체가 무대가 되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월정사에서 좀 그런 걸 뭔가 좀 기대를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그 중국에서 그 언제나 이 자연 경관에서 너무 엄청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산에서 날아다니고. 달이 산 뒤로 뜨는 거 보셨어요? 아유, 뭐 엄청난 공연들 많이 하는데 월정사에서 하는 김에 좀 그렇게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경관이 되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나중에 한번은 야외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일단 저희는 뮤지컬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뭐 탑돌이는 또 만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을수록 또 이 어떤 효험도 있다고 하고요. 나라 전체가 마치 이제 오는 것한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작품을 만들 텐데 이제 아마 진짜 관객들 참여가 또 끝판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월정사 절간에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한창 명성황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자리 잡힐 거 상상도 못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2000년대 초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봤던 어떤 창작품 뮤지컬을 보면서 막 너무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주인공들은 노래를 못하고 그랬는데 불과 한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초주일간 우리 칼린 씨는 굉장히 뮤지컬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게 뭐 그냥 DNA에 있는 건지, 물론 뭐 악기 하나, 그러니까 뭐 첼로, 피아노, 아니면 뭐 한국무용, 뭐 하나에 시작을 했지만, 그게 되게 모자라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바하 음악을 내가 평생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심하니까 딴 거 하고 심심하니까 뭐 하고. 근데 뮤지컬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춤도 췄다, 노래도 했다, 배우도 했다, 음악도 했다, 작곡도 했다, 뭐 이러다 보니 어떡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뮤지컬로 미국에서 한 9살 때 아마 첫 작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같은 작품에 피트에서 첼로 하다가 그거 놓고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또 뛰어내려가서 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하라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1인 다요. 네, 주어진 운명이네. 그래서 흘러와 보니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요소이고 재료이고 그리고 한국의 초창기 뭐 뮤지컬의 초창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마당극도 있었고 다 있잖아요. 한국 음악 전통 음악에도 다 이 뮤지컬스러운 게 있는데 서양 뮤지컬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30년 전쯤에는 정말 불모지였고 그런 개척 정신이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다 잘하고 있는 거를 내가 같이 하고 있으면 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개척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정말 꾸준히 해오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 칼리 씨가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그 베이스에서 끊임없이 뮤지컬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신밟기로 혼자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끊임없이 예, 다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근데 이제 지치지 않고 지금 이날까지도 초지일간 본인을 그때도 본인의 작품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이제 뭐 명성황후 또 뭐 시카고 뭐 여러 그 아이다 이런 작품들의 예술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작품 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따로 사실 이제 이런 칼린 같은 분이 롤 모델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실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중심을 두고 이거를 극복하든가 아니면 건너와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작품을 파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창작이라는 거는 정말 자꾸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악보로 그려서 그걸 연주로 들려주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모르죠. 감을 못 잡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그렇죠. 대본과 음악에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고서 그 완성된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되게 맞아요. 드물어요. 이 보석을 제대로 잡고 캐내는 제작자가 정말 제작자인데 그래서 핵심을 짚으셨는데 되게 설득하기도 힘들고 다 완성된 걸 보여주기도 쉬운 그렇죠. 일은 절대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남의 거라도 해서 라이선스 작품이라도 해서 계속 실력을 쌓아서 그냥 겁 없이 덤빈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엄청 공포 속에서 덤비는 것 같아요. 그 공포를 아무나 즐기지 못하죠. 근데 그 공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채찍일 수도 있고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저는 다른 이론은 없는 것 같고 보이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거인 것 같아요. 보이고 들려서 이 완성품이 이건데 당신 모르면 뭐 하지 마세요. 그럼 난 내가 할게 해서 쬐끔 해오고 보여줘서 그거 인정받으면 다음 거에 도움되고 요거 잘하고 있으면 다음 거까지 연결이 되고 근데 작품이 뭐 열 몇 개씩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월정사도 마찬가지로 98년에 써놓은 거 지금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미스터 쇼도 한 10몇 년 전에 써놨는데 뒤늦게 누가 캐치를 해서 나 있어야 해서 대본 내밀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묵혀두면 언젠가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누가 바로 찾아 나서야 알아채서 되고 아니면 기회가 지나갈 때 툭 던졌을 때 누가 캐치를 하고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그런 시점이 것도 있는 있고 거네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나가서 저 밖에서 그냥 나무 보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거저되는 것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드디어 칼린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칼린 같은 사람이 안 나오나. 예,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왜 그 유명한 가수들은 나오는데 왜 국악과 연결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는지, 어떤 분들은 혹자는 교수님들이 왜 안 나오는지, 사실 교수님이 나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안 나온가 했는데 칼린 씨가 딱 나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물론 이제 뮤지컬도 많이 하셨지만 국악에도 일단 발은 담궈져 있으니까 저는 또 이제 국악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왜
같이 되게 오래 겪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악이 뭐 예전에는 정말 외면당한 때도 있었고 또 가요에서 잠시 좀 네. 섞여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외면 좀 당했다가 신국악, 뉴국악, 뭐 컨템포러리 국악 뭐 온갖 용어들이 많았었는데 이 방송에서의 포장이 달리된 국악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많았었지만 있었죠. 제 기억에 96년도, 7년도 이때 세미기 품물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작가로 네. 활동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도 나름 관심을 갖겠는데 이 정도로 폭발적이지는 네. 않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미디어도 달라졌고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이 왜 우리가 SNS 이런 것들이 생긴 맞아요. 게 되게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죠. 공연장에 가야만 들을 수 그렇죠. 있었고 쉽게 네. 우리가 접할 수가 없었는데 TV가 달라지고 뭐 넷플릭스 스트리밍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리고 한국 K-팝이 이제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알려지면서 K 화장품, K-팝, K 뭐 K 국악 이제 이제는 지금 진짜 K 국악이잖아요. 진짜 K 국악으로 온 거죠. 네. 예. 이 K들이 시작이 되면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뭐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K 국악 나오는 그쵸. 게 예. 되게 폭발적이잖아요. 예, 예. 다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가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져왔고 연구했던 젊은 친구들도 있고 재미있었던 거 많았는데 발견이 못 됐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인제서. 맞아가지고 예, 예. 근데 저는 뭐 우리가 꿈도 있었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풍류대장 뭐 또 뭐 다른 판 뭐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가요나 팝을 두려워하지 않고 클래식 두려워하지 않고 옛날에는 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예. 이 다. 국악에서 요거를 오히려 활용을 하고 겁 없이 써먹는 그런 게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음악들 근데 또 뭐 콜라보 많지만은 이제는 그것과 다 여러 베이스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새로운 국악을 내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심사하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 공연 보러 간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심사 네. 프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앞집, 옆집, 밑에 집 뭐 다 전화 오시는데 의견들 주고. 너무 국악이 이렇게 매력적인 게 있었나 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르냐고 와서. 왜 나같이 생긴 사람이 알고 있냐고 정가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면 정가 존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쵸. 라고 네. 근데 지금 모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묵혀뒀던 네. 사람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그래서 풍류대장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린 나우스 사실 이제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칼린의 그런 어떤 심사평을 통해서 저도 한번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근데 참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역시 칼린이다. 예, 자 우리 칼린과 함께 오늘 그 얼정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아주 정말 그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문화는 뭐 그렇죠. 예술을 통해서 예술 작품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그리고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오늘 계속 방울 소리가 살짝씩 났는데 우리 신발을 잠깐 보여주면서 심바 제가 그럴까요? 예. 데리고 와도 되나요? 네. 심바, come here, baby. come here, baby. 저희 심바가 유기묘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유기가 됐던 거예요? 얘 스토리가 투기견장에서 그 성질 돋구는 한국에서? 미끼로 쓰여지고 한국에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나. 이 예쁜 애를 그 투기견장에서 구해왔어요. 자, 이 신바입니다. 이 신바가 계속 신바가 방울 소리가 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신바 안녕, 칼린도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